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 정말 미친 흐름을 보여주긴 했죠. 오늘도 장중에 무려 13%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써준 겁니다. 자, 여러분 어때요? 제가 왜 이 상승에서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를 했는지 이 오늘의 급등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홀딩에 대한 이 기준점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짧게 보고 오자고요. 제가 이 우리 기술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가져가라고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첫 번째 이 추세 때문입니다.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사는 힘이 파는 힘을 완전히 이 압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무서워서 미리 팔고 수익을 깎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자, 보신 대로 제가 미리 팔아가지고 이 수익을 좀 깎아먹는 짓 좀 하지 마시라고. 네, 결국 보세요. 제 말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이 고점을 뚫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해도 문제죠. 도대체 이 우리 기술 그럼 언제 파냐 이겁니다. 다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앞으로 이 우리 기술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갈지,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 온전한 상승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싹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 말 듣고 잘 버틴 주주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. 시원하게 수익이 난 만큼 오늘은 이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만큼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이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제가 이 최근에 우리 기술 계속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해주고 계신데, 자,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왜 코치님은 이 공시나 이 재료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냐고. 네, 맞습니다.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살펴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. 그런데요, 그런 이슈들이 우리의 이 수익과는 사실상 직결되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왜 뉴스를 보고 사면 거기가 항상 이 고점일까요? 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때 그때 왜 꼭 이 뉴스가 쏟아질까요? 네, 맞습니다. 상승 막바지에는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강력한 이 호재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. 뉴스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받아내려고 그 재료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재료 아는 건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냥 이 검색창에만 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 이 수익과는 직결이 되지 않는다. 네, 절대 아니란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면 뉴스, 뭐 공시 언제 나옵니까? 장 끝나고 나오잖아요.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즉 후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도 뭐 추가 상장, 뭐 12세력, 뭐 이런 이야기들, 뭐 미래에셋 어쩌고 저쩌고, 네, 그냥 오르잖아요 주가요. 그 많은 물량들은 이 하루에 대한 이 거래량도 못한 수치입니다.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겠죠. 자,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고요? 산업에 대한 흐름, 그러니까 큰 이 거시경제 흐름이죠. 본질적인. 그걸 결국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이 기술적 분석이다.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? 대응이죠. 이 세 개가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걸 3월 4일에 9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. 뭡니까? 우리 기술 버텼다. 세력은 안 덧졌다. 하지만 이 기준선은 사수를 했다. 또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? 매도가 깊게 발생되니까 그때는 이 급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때가 이때입니다. 깨지고 나서 이 급반등이 나왔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? 이 휴림 로봇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강반등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 상가에 도달을 했죠. 이것도 이 8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, 자,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의 윗꼬리가 발생됐을 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?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기술은 팔지 말자. 맥점만 지키는지 봐라. 윗꼬리에 털리지 마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 5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끌고 왔던 거죠. 자, 지금도 마찬가지죠. 제가 이 어제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미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가격 관리를 했다고.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,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유지를 하면 가져가시라고요. 오늘도 유지를 했죠.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죠. 오늘도 깨졌습니까? 네, 안 깨졌다는 겁니다. 여전히 유지를 하시면 된다. 깨지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일부라도 팔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. 자, 단 저는 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.
이 올라올 때 이 수익 실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팔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이 들 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파세요. 그러신 분들은. 그럼 바로 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제가 여기서도 좀 팔았다고 했잖아요. 그죠? 좀 파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팔 때 뭐라고 했습니까? 여러분들한테 저도 좀 팔았다고 문자 보내드렸잖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?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 봐라. 주가의 고점은 이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. 네,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열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해드리는 거고, 그래서 이 과열에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챙겨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해요? 이 5일선을 기준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이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주가는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우리 기술에서 노리는 큰 그림도 하나가 있는데, 오늘 좀 썰을 풀어드리면 우리 기술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 전체적인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하는 이 조정이 발생을 하긴 할 겁니다. 이 큰 파동에 대한 조정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렸죠. 자, 원익홀딩스도 작년에 엄청 큰 상승을 보였어요. 얘도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올라옵니까? 네, 바로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왔다.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계속 이 깨질랑 말랑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. 그러다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에서 추세가 깨진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얘가 끝이 나냐? 그게 아닙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고점을 높이는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. 상승하던 주가가,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보여주고 나서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. 저는 이 우리 기술이 그와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이 큰 그림도 지금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깨지진 않았지만. 자, 물론 우리 기술도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주포의 어떤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, 근데 이 주가가 11선까지 밀리면 어떻습니까? 이 양봉을 하나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로 이 과열이 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5일선 기준으로, 그러다 보면 이 평균값이 고점에 결국은 수렴한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이 11선을 기준으로 뭐 전량을 이제 매도하는 순간이 되겠죠. 그죠? 그게 나오면 제가 말한 이 급락을 확인하세요. 이 전체적인 파동에 대한 급락.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1일 동평균선 탈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, 그때 다시 한번 이 매수를 노리자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린 그 하락이 나오면 뭐 다음 파동 또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.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두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우리 기술에 대한 단기 추세 있죠. 이 분봉에서 이 맥점이 깨질 때 그때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
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자, 대북주 다들 아시죠?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. 자,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자,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
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,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자,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